앞서 전해드린 대로 침몰 현장 상황 때문에 구조 수색 방식을 놓고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수중 수색보다는 인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 구조팀은 최대한 수중 수색을 먼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헝가리 측과의 최종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부다페스트 현지 연결하기에 앞서서 인양이냐 수색이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점을 특히 더 고려해야 하는지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해군 해남구조대 전우회의 진춘택 서울지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유속이요. 네. 시속으로 4.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맞습니다. 유속이면은 수색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가요? 당연히 지금까지 그 작업을 못한 이유가 네. 물의 흐름 유속 때문에 사람이 선체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지금까지 이 시간을 끌었는데 처음에는 시속 7km 정도, 7, 8km 정도여서 아주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5일째인데 5일 동안 그 유속이 많이 줄어들었고 네. 강 수위도 한 2m 정도 줄어들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 오늘 그 회의를 해서 네. 회의를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아침 아닙니까? 네. 예, 그 조금 시간이 있으면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수위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 그림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의 유속을 눈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위가 좀 낮아졌고 예. 네. 유속이 좀 약해졌다면 오늘 대책 회의를 해서 네. 실무자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면, 그러니까 물 위에서 찍은 화면 그 상태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황토물. 네, 맞습니다. 예, 전혀 속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중으로 들어가면 더 안 보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 지금 항상 저렇게 물이 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비가 오면은 우리 한강에도 흙탕물이 있듯이 예. 지금 첫날보다도 그래도 조금 맑은 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나면 좀 틀려집니다. 네. 네. 지금 시야가 사람들 시야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첫째로 유속이 잦아들어서 뭐 장비를 넣어서 탐색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사람이 들어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장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물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수치로 들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예를 들어주신다면 시속 4.3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속 4.3km면은 1시간에 4.3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60km면 우리가 자동차 60km면 1시간에 60km를 가듯이 네. 예. 그럼 물살이 1시간에 4.3km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걸음 거리로서 빠른 걸음 거리로서 보통 한 심리 4km를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빨리 걷는데 물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게 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장비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시야 확보가 안 돼도 수중에 수색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네. 그런 장비도 좀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장비가 없나요?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지금 저기에 그 드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거 네. 우리가 드론이라 하면 공중으로 뜨는 공중에서 거잖아요. 뜨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드론이라 표현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ROV 네. 무인 로봇 그 잠수정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위에서 조종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 갖고 격실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을 해서 예. 바깥으로 전송도 하고 네. 그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저기에는 그 1차 실패를 했다는데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인 잠수정도 조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일단 들어가면은 네. 1차 그 장비를 해서 그 선체에 진입을 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위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잠수사들이 파악을 해서 네. 구조하는데 조금 수월해진다고 보여요. 네. 예. 세월호 때 그 무인 로봇 그 탐지 장비 ROV 말씀하셨던 거
그게 이제 언론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과도하게 그 성능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냉정하게 볼 때 그런 그 수중 드론 같은 ROV 장치 같은 게 저런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어차피 들어가서 뭔가 상황을 촬영하려면 또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네. 그 다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밝게는 안 보이지만은 네. 저희들도 저런 그 흙탕물에서 작업을 수중 다이빙을 했습니다. 저도 네, 네. 했는데 그 저런 수색 과정에서는 보이면은 쉬운데 저도 한 예를 들면은 예. 그 저런 흙탕물에서 여기에 있다고 확실하게 듣고 들어갔는데도 네.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저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격실에 이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좀 탐색하는 데는 그 라이트를 비치고 그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듬어서도 할 수도 있고. 예. 개인적인 경험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장비나 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장비는 지금 저 사람들이 뭐 군이라든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다 갖고 갔습니다. 어느 네. 간단한 장비는 갖고 왔는데 문제는 그 ROV 그 장비도 네. 갖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체코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코에서 받았습니까? 그럼 좀 뭐 체코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는 우리가 다 못 갖고 가면은 헝가리 정부의 지원을 받고 뭐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선진국에서 많이 오니까 뭐 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오늘 시간이 지나서 잠수사가 선체 속의 내부에 선체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들어갔다기만 하면은 네. 유속이 다행히 도와줘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좀 빠른 시간 안에 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일단 아까 말씀대로 밑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앞이 잘 안 보여도 이렇게 더듬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의지도 되는 그런 가드 역할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물이.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위에 이제 뭐 베이스 캠프라고 하나요? 그 진두지휘하는 그곳에서부터 수중에 있는 물체까지 그 유도줄 그 선을 연결하고 그걸 잡고 들어가는 방식. 그건 고려해 볼 수 없나요? 아니 그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네. 잠수사가 그 위에 바지선에서 네. 그 가이드 라인 그 라인을 내려서 선체에다 묶고 네. 선체에서 또 안으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또 안에서 또 묶고 네. 그래서 어두우니까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력에 의해서 예. 그 식탁보라든가 뭐 그 안에 그 많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 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27m라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음. 그럼 그것을 보이면은 좋은데 어두우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네. 해야 되니까 잠수사들이 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나 그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유도줄 그 무슨 라인이라고 하셨죠? 디센딩 라인이라 해서 네. 유도줄 네. 그리고 그 안에 그 가드 라인 네. 가드라인. 예, 네. 위에서 바지선에서 밑에 그 들어가려면은 앞에까지, 네. 배에다 갖다 묶어놓고 그 줄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설치 자체가 어려운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직까지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초 작업부터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예, 거고요. 그게 중요해서 오늘 오후에 뭐 잠수사가 투입이 돼서 네. 네. 지금 위에만 했지 밑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예. 이게 그 선체 주변의 유속이라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뭐 오늘 또 이래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다 뭐 한다. 그 구조 그 막은 네. 그 공사를 하려면 시간적인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시간적인 방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뭐 컨테이너에다가 뭐 모래를 넣든가 물을 채워서 그 쉽게 말하면 캐션이란 얘기가 좀 있는데 캐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두를 만들 때 그 아파트식으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도 그 예. 안에 공간을 비워요. 케이슨 말씀하시는 예. 예. 그것을 갖다가 끌고 가서 물을 넣어서 가라앉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저기는 뭐 그 수심도 얕고 이러니까 네. 예. 컨테이너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컨테이너 방법도 그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우리 한국 같으면은 건설 회사에서 뭐 금방 그 지원이 되고 하는데 저기는 어떤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선체 인양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뭐 구조하는 게 상식적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헝가리 당국에서 협조를 넘어선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정부에서 네. 그걸 받고 꼭 뭐 지휘를 받는다기보다도 예. 서로 공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하고 또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또 그런 게 좀 틀려 갖고 네. 뭐 항상 생각하는 거니까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조는 뭐 잘 될 것 같은데 네. 왜 6일날 꼭 6일날 선체를 인양하겠다. 구조는 뒷전에 놔두고 그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그 부분이 잘 이해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컨테이너에 모래를 채워서 그 상류 부분에다가 바로 윗 부분에다가 내려놓으면 유속이 좀 잦아지겠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헝가리 당국에서 그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남은 것은 오늘 이제 기상 상황이랑 유속 또 수중 탁도 등을 고려해서 한국 잠수사들의 선내 진입을 헝가리 당국이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것만 남은 거네요. 예, 바로 그거지요. 지금 그 뭐 컨테이너를 놓고 안 놓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 예. 네. 그거 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잠수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 그런 컨테이너 위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막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헝가리 정부에서 왜 빨리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잠수사들을 아직까지 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헝가리 쪽 그 뭐 지휘진들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수심 예. 항상 그 사고 나기 전 항상 날이 좋을 때 평균 수심, 유속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주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저 다뉴브 강이 네. 유속이 항상 저래 흐르는가 아니면은 뭐 잠잠한가 수심은 그 지역의 그 저기 강마다 다 틀립니다. 예. 우리 한강 같으면 다 나와 있는데 저기는 그 수심이 정확히 뭐 3m라는 소리도 있고 뭐 5m라는 우리한테는 뭐 5, 6m는 큰 깊은 수심은 아닌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평상시에 다뉴브 강이 수심이 얼마고 유속이 얼마였다. 네. 그런데 지금 얼마다. 그걸 해야 돼. 지금 그것만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그걸 좀 그 평상시보다 빠른 것도 사실이고 수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다만 가장 나빴을 때보다는 이제 유속은 많이 많이 잦아들었더라고요.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긴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위도 좀 낮아졌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정도 상태에서 우리 잠수사들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뭐 유도줄을 연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했는데 지금 저 그림 지금 나오는 그림에서는 네. 보면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예.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일이 지난 지금의 저 유속을 이제 우리는 그림만 갖고 보는데 예. 네. 저 상태로는 들어가기 어렵죠. 예. 지금 화면에서 저 내리고 있는 저 장비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지금 저 잠수사들이 그 필요한 그 장비 같은데 네. 뭐 좀 잘 확인이 안 되네요. 예, 예.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떤 장비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건지 일단 뭔가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5일 동안 네. 거의 준비 단계에 네. 있었습니다. 예, 뭐 잠시 뒤면 발표가 나겠습니다마는 수중 수색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수중 수색과 그 공조가 돼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네. 첫째 이제 다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막바로 잠수사들이 진입을 한번 시도해 보겠죠. 네. 네. 그런데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늘 뭐 성공한다는 것은 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은 못 하겠죠. 못합니다. 뭐 지금 한다고 했다가 또 그러니까 그 유속이 얼마나 한 것을 거기 간 그 지휘자가
지휘자가 판단을 내릴 일이고 네. 들어가다 실패를 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내일 자꾸 더 줄어든다는 그 보장만 있다면 그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내일이라도 다시 또 재시도를 해서 해보고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선박의 규모로 볼 때 만약에 유도줄도 설치하고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내부 선내 수색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수색하는 데는 그렇게 들어가서 네. 라인을 다 묶고 준비가 완전한 상황에서는 얼마 걸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내에 몇 사람이 실종자가 몇 사람 있는가 네. 그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10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어제는 뭐 한두 명, 한두 두세 명이라고 명 그러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10명을 알고 들어갔는데 한두 명이 밖에 못 찾아냈다. 그러면 계속 계속 또 수색을 수색을 하겠죠. 해야 된다는 네.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잠수사들이 저는 이제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예. 그 격실이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그렇게 오래 나가는데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자 우리 올리자. 네. 네. 근데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야 되나? 유실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유실막을 설치한다든가 저기는 또 창문이 많이 있습니다. 충격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실 수도 있고 네. 네. 또 그 뒤쪽으로 한 선 밑쪽으로 그 출입 그 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열려 있으면 물이 그쪽으로 쭉 돼서 빠져나갈 수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쪽으로 뭐 이런 어떤 그 망, 막을 쳐가고 예. 막고 그 다음에 뭐 인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봐야 됩니다. 그 유실망을 미리 좀 설치해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탐색을 하고 나서 해야지. 다 그 문 출입구를 막아버리면 잠수사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있다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제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실망을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수색 끝난 다음에 선체를 감싸듯이 하는 유실망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유실망을 설치해 놓는 것도 하는 방법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루에 한다는 것은 그 강이 저기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400m를 가로질러야 돼요. 가로질러서 해야 되는데 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많이 네. 지금 어저께 그 같은 경우 보니까 11km인가 거기에서도 구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예상할 때는 더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더 이상 더 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구조하고 잠수사가 저런 데서 저 선체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강을 전체 탐색한다는 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예. 인원과. 이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단유부관광 그 관광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수색이나 인양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 재개가 이제 됐다고 하는데 저 사고 때문에 저 나라에서 뭐 막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재개해도 저 관광 유람은 제재를 하겠죠. 근데 뭐 인양과 구조하는 데는 그 관광객들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예, 그 구조하는 그 해역 그 수역 쪽으로는 접근을 못하도록 못하게 당연히 이제 통제를 하겠죠. 하겠죠. 그러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